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억 4천 달러가 한 번에 빠져나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최근 파이코인 시장이 흔들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며칠 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OKX에서 3억 8천만 파이, 시가 약 1억 4천 달러가 단숨에 출금됐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을 직접 확인해보면 해당 고래 지갑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출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OKX에서 코인을 입금받으며 누적 보유량을 늘려왔고 그 결과 3억 8천만 파이라는 거대한 잔고를 쌓아올린 것입니다. 즉, 실체 없는 한 번에 출금 뉴스가 시장에 먼저 전파된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 가짜 정보에 충격을 받으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물론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압박과 유동성 부족 같은 구조적 문제였지만 이 가짜 뉴스가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해 하락 속도를 앞당긴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래의 지갑이 지금도 막대한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는 흔적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번 폭락은 블록체인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를 왜곡해 퍼뜨린 뉴스가 만든 심리적 충격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오해의 중심에 선 이 지갑, 그 실제 주인은 누구일까요? 고래라는 존재는 늘 시장을 뒤흔드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번 파이코인 사태의 중심에 선 지갑, GASWB 주소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보유량이 무려 3억 8천만 파이, 시가로 1억 달러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전체 공급량의 약 4.6%를 한 지갑이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에 주는 압박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지갑의 거래 패턴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10일 동안만 봐도 수십만에서 수백만 파이 단위의 입금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나 투기적 움직임이 아니라 마치 장기적인 포지셔닝을 의도한 듯한 지속적인 매집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래는 단순한 개인 투자자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배경을 가진 세력일까요? 시장에서는 세 가지 주요 가설이 거론됩니다. 첫째, 파이 네트워크 코어팀이 직접 운영하는 바이백 지갑일 가능성입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혹은 메인넷 완성 시 유동성 공급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매집이라는 추정이죠. 둘째, 대형 거래소가 상장을 준비하며 유동성을 확보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알트코인에서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기에 무시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셋째, 아무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초대형 투자자일 가능성입니다.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개인 혹은 기관일 수 있죠. 문제는 이 어느 쪽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그대로 공포로 이어집니다. 누군가 시장을 보호하려는 건지 아니면 언젠가 한순간에 쏟아낼 시장을 붕괴시키려는 건지 누구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고래 지갑의 정체는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존재가 파이코인의 미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한 기조 속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다음 위험은 무엇일까요?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고래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공급 폭탄입니다. 올해 9월 무려 1억 5,950만 파이가 새롭게 시장에 풀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물량인데 4분기 동안 예정된 공급량은 6억 파이가 넘습니다. 계산해보면 매일 약 450만 파이가 꾸준히 해제되며 시장으로 유입되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마치 탱크로리에서 물을 퍼붓듯 끊임없이 코인이 쏟아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거래소 잔고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중앙화 거래소에 묶여있는 파이는 약 4억 2천만 개, 전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이 매도대기 상태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특히 OKX와 비트겟 같은 주요 거래소에는 각각 3,200만 개, 1억 5천만 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곧 언제든 매도 압력이 폭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모든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공급 과잉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불균형은 결국 투자자들의 심리를 짓누르고 가격 하락을 당연한 흐름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설령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뒤이어 또다시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진 순간 반등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공급 압박은 치명적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사더라도 내일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항상 뒤따르기 때문이죠. 결국 매수세는 약해지고 매도세는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공급 문제와 함께 시장을 짓누르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래량과 기술적 지표에서 나타나는 불길한 신호들입니다.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그림자는 바로 거래량 급감과 기술적 약세 신호입니다. 공급 압박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데 이제는 시장의 에너지원인 유동성마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 거래량은 1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5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무려 96%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한때 활발히 오갔던 매수매도 주문이 사라지면서 조금만 큰 규모의 주문이 들어와도 가격이 휘청거릴 정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생생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차트로 보아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RSI 지표는 46선까지 내려와 중립권에서 약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MACD 역시 약세 크로스오버가 발생해 매도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던 0.33달러 지지선은 결국 붕괴됐습니다. 실제로 가격은 0.184달러까지 밀려 내려가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은 줄고 기술 지표는 붉은 불빛을 깜빡입니다. 이 조합은 투자자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시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까지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반등의 동력은 희미해지고 하락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점점 더 쌓여만 갑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모든 신호가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쏠리고 있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단순한 숫자나 차트로는 보이지 않는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들이 결국 등을 돌리게 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가격 차트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코인은 지난 몇 년간 모바일에서 손쉽게 채굴할 수 있는 차세대 암호화폐라는 상징성을 내세우며 커뮤니티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핵심 로드맵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메인넷 완성 지연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완전한 탈중앙화와 실질적인 메인넷 전환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스텔라 프로토콜 23 업그레이드는 아직 단계적 적용 중이며 완전한 탈중앙화 구조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YC 통합 지연은 또 다른 걸림돌입니다. 수천만 명이 실제로 파이 앱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신원 인증을 마친 사용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토큰의 실질적 사용성은 제약을 받았고 투자자들은 언제쯤 이 코인이 현실에서 쓰일 수 있나? 라는 회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주요 거래소들이 상장을 주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 불완전한 생태계는 글로벌 거래소 입장에서는 리스크 요인이니까요. 결국 시장은 왜 아직 상장이 안 됐을까? 라는 질문을 무언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숫자보다 더 큰 충격이 발생합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손익계산을 넘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죠. 그리고 한번 깨어진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흔들리는 신뢰 속에서 파이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가격은 끝없는 추락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반대로 예상치 못한 반전의 기회가 남아있을까요?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언제나 극단적인 전망이 공존합니다. 지금의 파이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구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단기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0.33달러 지지선은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OKX에서는 한때 0.184달러까지 급락하며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재는 0.29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0.20달러대 재진입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거래량과 심리 상태라면 이 하락 가능성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중기 전망에서는 더 복잡한 그림이 펼쳐집니다. 시장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0.3에서 0.4달러 선에서 오랫동안 횡보할 수 있습니다. 즉, 빠르게 무너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반등할 힘도 없는 정체 구간에 갇히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전의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바이낸스 같은 초대형 거래소 상장이 현실화되고 동시에 메인넷 완성이 가시화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가격은 단기간에 0.8달러에서 1달러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단 20% 남짓한 확률일지라도 시장은 늘 이런 희망을 붙잡고 움직입니다. 결국 파이코인의 미래는 세 가지 갈림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급락, 정체, 반등. 어느 길을 선택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투자자들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보유자와 신규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이미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0.33달러 지지선이 무너진 지금 추가 하락 가능성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보유자라면 리스크 관리가 더 절실합니다. 이 구간에서 손절을 고려하거나 적어도 일정 부분은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반등이 나온다면 무리하게 끝까지 끌고 가기보다 단계적으로 청산해 수익을 확보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자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메인넷 완성과 대형 거래소 상장이라는 카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베팅하는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잃을 수 있는 돈으로만 버티는 게 원칙입니다. 신규 진입자라면 관망이 우선입니다. 추가 하락이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0.25에서 0.3달러 구간처럼 시장이 충분히 출렁인 후 분할 매수를 고려하는 편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마저도 시장 전반의 분위기, 특히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글로벌 거래소의 태도를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포트폴리오를 지나치게 한 종목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이코인이 가진 잠재력은 여전히 크지만 동시에 그만큼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이나 안정적인 자산과 분산 투자하는 것이 살아남을 확률을 높여줍니다. 결국 지금 파이코인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회생 불가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대박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중요한 시각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차트와 지표, 공급량과 고래 지갑 같은 숫자와 사건들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장을 결정짓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의 심리가 가격을 끌어내리고 때론 밀어올립니다. 가짜뉴스가 불을 붙이고 공포가 확산되면 실제 데이터와 상관없이 시장은 더 크게 출렁입니다. 3억 8천만 파이 단숨에 출금이라는 허위 뉴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죠. 실제로는 꾸준한 매집의 결과였지만 사람들은 출금이라는 단어 하나에 충격을 받았고 그 심리가 연쇄적으로 가격 하락을 가속화했습니다. 반대로 희망의 신호가 보일 때는 작은 호재 하나에도 투자자들이 몰리며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하기도 합니다. 결국 시장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해 더 크게 움직입니다. 숫자보다 더 빠르고 더 무섭게요. 지금 파이코인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단순히 토큰 언락이나 기술적 지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믿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안이 더 커진다면 폭락은 현실이 될 것이고 반대로 작은 확신이라도 회복된다면 반등의 불씨는 언제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심리를 뒤흔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프로젝트가 던질 다음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번 파이코인 사태는 단순히 가격 하락이나 고래의 움직임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허위 뉴스가 불러온 심리적 충격, 끝없이 쏟아지는 공급 압박, 그리고 메인넷 지연과 불투명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모두 얽히며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낸 겁니다. 숫자로만 보면 시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이야말로 프로젝트의 진짜 힘과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파이코인은 아직 반전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위기를 넘지 못한다면 단순한 가격 폭락을 넘어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답은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지 아니면 마지막 경고라고 보는지. 중요한 건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파이코인의 미래는 아직 미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프로젝트 팀만이 아니라 시장에 남아있는 투자자들의 심리와 선택이 함께 써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위태로운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